자, 먼저 강전혜 부위원장님, 한 전 위원장 얘기 한번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선 명당이라고 합니다. 여의도 유명한 그 사무실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자, 중진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많이 하면서 지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출마 시기에 대해서 출마를 선언하는 시기에 대해서 지금 네. 조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받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일요일 2시 정도에 네. 국회 소통관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이 이미 목요일이고 그리고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들에서 많이 이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요일에 하는 게 좀 관행도 있잖아요. 일요일로 하고 월요일 아침 신문에 그렇죠. 나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의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출마 메시지 같은 것들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총선 참패의 책임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 나오는 것은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국회 소통관을 정법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회 소통관에서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분명히 나와야 할 것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네. 왜냐하면 일단 당대표라는 것이 당정 관계가 그동안에 수직적으로 돼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가 원내대표단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내 구성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각종 특검법들을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당대표로서 본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저도 이제 지난주에 사실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모 의원님이랑 따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러브콜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고요. 예. 어쨌든 이게 보니까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메시지 나오는 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재호 부대변인, 일단은 메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아까 최혜병 특검법 등 야당과의 어떤 관계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떤 입장들을 특검법 등에 내놔야 한다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한 행보나 메시지를 보면은 어떤 총선 출마 메시지를 낼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통령 오찬행 제안에서 거절했고, 예. 그다음에 나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보도는 그 사람이라 칭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상간 부하 관계는 이제 아니다. 정치적으로 독립했고,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협력 관계는 하겠지만 예전처럼 지시, 명령 관계는 아니다. 이거는 할 말은 하겠다는 그런 선을 분명히 그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특검이 도입될 경우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고, 그럼 사실 정권의 치명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감 반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김재호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은 한 전 위원장이 어떤 수직적 관계, 수평적 그리고 대통령실 할 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펼 수 있는 수단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대표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야당 탄압, 민생 실정을 반복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공략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한 전 위원장 등판하니까 친윤계의 어떤 견제가 상당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경계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을 타겟으로 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출마 선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을 밀어준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는 조금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어허. 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그 연판장 사태 때문에 중도의 뭐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친윤 부분들이 의원들로 예, 볼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친윤 쪽에서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다. 꼭 그렇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됐을 때도 본인 그때도 출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어떤 선명성 있는 모습들을 당원들께 각인을 시켜줬었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당대표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번 선거 룰에 있어서는 1차 선거에 있어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대1로. 그 결선 투표를 생각을 했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 않았던 표를 나경원 위원장이 이제 다 함께 가져와야 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금 친윤으로 보이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친윤 때문에 나경원 위원장이 나온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